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용도 구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용도 구역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반 시설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우리 토지 투자할 때요, 이 기반 시설 또 도시 계획 시설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용도 구역이라는 게 네 개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흔한 거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좀 생소하시죠?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좀 생소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이제 다음에 공부할 요 개발 제한 구역이 바로 그린벨트라 그러죠. 여기서 먼저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개발 제한 구역은요, 1971년도에 우리나라에 도입됐습니다. 이건 원래 영국식 제도거든요. 영국에서요, 항공사진을 찍었더니 도시 외곽에 푸른색 녹지대가요, 허리띠 모양으로 있더라. 그래서 푸른색 허리띠, 그린 벨트라 부른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1971년도에 도입할 때 직역을 하니까 푸른색 허리띠, 좀 촌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번역을 했고요. 눈에 보이는 곳을 다 개발 제한 구역 지정했어요. 도시와 도시 사이의 완충지대, 도시와 도시 사이의 완충지대. 우리 서울 주변은 다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지정했고요. 지금은 법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지만요. 실무에서는 지정하는 일은 없죠. 다 해제하고 있죠. 해제할 때 주로 신도시 건설할 때 주로 해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개발 제한 구역 공부 핵심은 언제 어떻게 해제가 될 것인가.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고요. 그다음 이제 시가화 조정 구역은 낯선 경우가 많죠. 시가화라는 것은 도시 거리, 시가 도시 거리화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시가화 조정 구역이고요. 이거는 흔하지 않아 가지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개발 제한 구역보다 규제가 더 강해요. 이걸로 지정되면 끝이에요. 끝. 예. 국토계획법에 있는데요. 우리 개발 제한 구역은 특별법이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줄여서 우리가 보통 개특법이라 부르는데요. 시가 조정 구역은 옛날의 도시계획법, 지금의 국토계획법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가와 조정 구역은요. 영종도 347만 평 2002년도에 지정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의 유성구 또 발산역 이런 데 지정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지정되면요. 개발 제한 구역보다 규제가 더 강해요. 그래서 영종도 347만 평을요. 2002년도에 우리 인천공항 때문에 지정했어요. 자, 인천공항이 들어서니까 하루에 수십만 명이 공항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들 상대로 내가 장사 좀 해야겠다. 그 땅 가진 사람들이요. 거기다 건물을 막 지으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을까요? 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건물 짓습니다. 뭐 로브 호텔, 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미시클럽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짓는데 제가 좋아하는 건물은 하나도 안 지을 거예요. 뭐 도서관, 뭐 학교, 뭐 독서실, 이런 것은 거의 안 짓겠죠. 서점이나 이런 것들도요. 이 상태를 우리는 보통 무질서한 시가화라 그래요. 무질서하게 도시 거리화된다. 그래서 체계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요, 개발을 금지하는 게 바로 요 시가화 조정 구역이고요. 우리가 요 개발 제한 구역은 그래도 허가받으면 주택 신축이 가능해요. 근데 시가화 조정 구역으로 지정되면요, 주택 신축도 금지예요. 증축은 기존 면적 포함해서 100제곱미터까지 가능해요. 기존 면적이 100이면 증축할 부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도 허가를 받아야 쓸 수가 있어요. 지을 수가 있다. 공공시설. 뭐 경찰 파출소, 119 안전센터, 동사무소, 공중화장실, 뭐 보건소 이런 공공시설도요.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어요. 아니 공공시설은 그냥 설치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허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농업이나 임업, 수산업, 광업과 관련된 건축물은요. 허가를 받으면 할 수가 있고요. 허가사항으로 나열되자면 다 금지가 됩니다. 규제 아주 강하죠. 그럼 이 시가화 조정 구역이요.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언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어디냐 그러면요. 제주도 신공항 만든다고 소문났죠. 그랬더니 막 투기 세력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제주 신공항 주변에요.
그래서 국토부가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제주 신공항 주변을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썰물처럼 빠져나갔죠. 왜요? 인천공항 때문에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한 적이 있잖아요. 야, 제주 신공항 주변에 지정하는 것은 이건 100%구나. 빨리 나갔는데 지정 안 했어요. 대신 토지거래 허가구역,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최장 5년 이내로 지정하죠. 근데 시가화 조정구역은 최장 20년이에요. 그러니까 시가화 조정구역 알아두세요. 최저 5년 이상, 최고 20년 이내. 영종도는 15년 지정했거든요. 그래서 최장 20년까지 개발 금지, 자기 재산이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겁나 도망갔는데 지정 안 했다는 거죠. 또 그 전에는 언제 지정하려고 했냐 그러면요. 우리 거기 동탄 신도시 있죠. 동탄 신도시는 수용되잖아요. 그 주변에 길 건너편 땅이 이제 대박인 거예요. 왜요? 수용되는 지역은 수용 보상금 많이 안 나오는데 길 건너편 땅은 이제 땅값이 엄청 오르겠죠. 그래서 동탄 신도시 주변에 투기가 막 일어나니 역시 국토부가 또 보도 자료를 냈어요. 동탄 신도시 주변에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그런 거예요. 또 투기 세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왜요? 이미 영종도에 한번 피를 본 사람들 놀래서. 그런데 지정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지 않았던 사람만 돈을 벌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빠져나가지 않았을까요? 시가화 조정구역이 뭔지 몰라서 안 나갔던 사람들만 돈을 벌었죠. 자, 이제 여기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2003년도에 지정했거든요. 2003년도에 전국에 47군데 지정했거든요. 근데 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바닷가 근처, 강변 주변 막 이런 데요. 우리나라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통영 앞바다 굴양식장 주변. 그 다음에 강원도 양양의 연어길이라고 있죠. 그 일대 수산자원보호구역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관광지하고 중복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요. 선거 때가 되면 지역 주민의 민원이 막 들어와요. 풀어달라. 관광지인데 이렇게 규제에 묶어가지고 우리가 음식점도 못하고 막 그런다 그래가지고 많이 풀다 보니까 지금은 20개 남짓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확인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표시가 되는 곳, 예를 들면 우리 거제도 같은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는 토지이용계획 확인 열람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써 있어요. 그러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만 지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양양 같은 데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표시가 안 돼 있다고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산자원관리법도 개정이 됐어요. 예전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요, 음식점 금지였어요. 숙박시설도 금지였는데 거의 관광지와 중복됐다고 그랬죠. 민원이 하도 많아서 이제는 허가 받으면 음식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숙박시설도 가능하게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여기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2005년도에 생겼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가 도시 지역 안에 우리가 그 산이 있다. 등산 가는 산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겠지만 용도 구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인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예전에는요, 자연공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자연공원들을 한꺼번에 용도구역으로 변경했어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요. 근거 법률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있고요.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는 거예요. 이번은 자기가 사고 싶은 땅이 있는데 요 옆에 공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까? 아니면 공원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번을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전 지번 안 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저한테 왜 물어보는데 지번을 안 알려줄까요? 예? 1번 저를 못 믿어서, 2번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누굴까요? 바로 기획부동산이에요. 기획부동산이요, 쓸모없는 땅을 팔 때는요, 지번을 안 알려주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지번을 또 알려주는 경우도 가끔 있죠. 그게 살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지번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 땅은 절대 누구한테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땅 소문 나면은 그 사람이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저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지 못하게 하냐? 그 땅은 너무나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토지를 조금 공부하는 사람은 야, 이거 쓸모없는 땅이야.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 집원을 알려주면 안 된다. 그래서 알려주면 그 사람이 살 거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저한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말하면 제가 살까 봐. 예. 그래서 제가 뭐 난 궁금하지 않으니까 뭐 말씀하지 마세요. 뭐 내가 뭐 알려줄 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뭔가 찜찜했는지 저한테 이제 집원을 말해서 봤더니요. 요거예요.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되잖아요. 이거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습니다. 예. 끝이에요. 끝입니다. 이거.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되기 전에요. 미리 공람을 시켜주거든요. 그때 이의신청해서 지정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지정된 땅을 갖다 파는 거죠. 예. 임야인데 이거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거의. 물론 법적으로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요. 임야 같은 거하고 이게 중복이 되면요. 실체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고요. 그다음 우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있어요. 자,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는 공원이 있다. 그럼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어요. 공원으로. 그러면 이것은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은 국토계획 적용이에요. 근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고요.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 더 자세한 건 또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용도구역은 아닌데 2015년도에 생긴 게 있네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거는 지정되면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규제를 최소로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2015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대표적인 데가 인천의 차이나타운 같은 데입니다.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줘. 보통 역세권 주변에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데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되겠습니다. 예.